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어제 배우에서 한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명인의 복귀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이제 안 좋을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CPI 앞둔 관망세도 있었고 우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뜬 소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찌라시들이 많고. 그런데 오늘 그 매도 알고 맞으면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좀 아팠습니다. 아팠고 단지 이제 지금은 오늘 명인이 복귀 시간에 보통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코스피 시장을 좀 보고 글로벌 시장 잠깐 보고 그 섹터별로 좀 들어가는데 오늘은 시황 분석에 좀 할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양대 지수는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2350선이 무너지는 굉장히 메인 매도세가 올해 들어서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 현물 매도세, 선물 매도세. 선물은 2만 계약이 넘어갔었는데 장마 막판에 좀 줄였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한번 사이드 브레이커가 걸릴 뻔했는데 3.91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758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고 오늘은 시간이 2시간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보시죠. 네. 지금 그 모습은 미국 나스닥의 선물 차트 모습인데요. 어제 좀 의아스러운 거는 다들 의아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어제 등락 과정은 있었는데 양봉 마감됐어요.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나 S&P도 약보합 정도. 오히려 이제 나스닥은 기술주는 양봉 마감이 됐는데 등락 과정은 좀 컸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일봉으로 보지 말고 오늘은 좀 쪼개서 같이 봐보시죠.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봐야 되니까. 어제 제가 그 미국 증시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좀 뭐냐면 좀 인터넷이 좀 느리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왔네요. 자, 보시죠. 그 미국 증시 흐름이 지금 야간 선물인데도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게 있고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지금 미국 증시 흐름입니다. 나스닥인데 어제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갔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이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 3월 6일부터 진행되던 과정이 기간행보 잠깐 반등 다시 시장 내려오면서 했는데 등락 과정이 있는데 어제 여기였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지금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어제 시황 한번 정리해보죠. 어제 SVB 사태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이제 뱅크인데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다시 가지 않겠느냐 요런 걱정. 그래서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그 미국의 이제 예금공사에서 FDIC라고 적어가지고 예금공사에서 이제 전액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 안 해도 일단락이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제 그 SV 이 은행이 미국에서 16번째 정도 됩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나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도 대형 은행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 다른 은행들의 전이는 안 될 것이냐. 줄도산 우려가. 요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CPI는 좀 놔두고요. CPI는 놔두고 이것에 대한 우려를 반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떻게 반대로 해석했냐? 긴축 완화로 가지 않겠느냐. 요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연준에서, 연준은 제가 말씀드렸죠. 물가와 고용 둘 중에서 하나는 거짓이다. 그런데 고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것은 무조건 찐이다. 왜? 미국의 정부나 FOMC나 연준 다 마찬가지죠.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부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아지려면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고용지표가 나올 때 고용지표가 호조였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그게 좀 넘어갔고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당장 경기 침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나 지금 FOMC를 향해서 FOMC가 중앙은행이니까 많이들 항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코노미 수석들이나 정말로 미국이 경기가 튼튼하냐? 너무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냐? 그죠? 데이터 이꼴 지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만 너무 의존해가지고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실물 경기를 봐라.
그죠?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이제 항변합니다. 저는 미국 경기가 침체라고 보는 쪽입니다. 대기업들 정리해고 해가고, 뭐 자동차, 빅테크 기업들 말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빵 터져버린 거죠.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지면서. 그런데 이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한없이 하려다 보니까, 긴축 우려감이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양봉이 떴습니다. 나스닥이. 그런데 3대 지수도 이제 약보합권 마무리가 됐고,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를 좀 보시죠. 자, 오랜만에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오랜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모습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지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공만 땡기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0년물 국채가 상단은 4, 하단은 3.4. 여기서 박스권이에요. 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 4 가가지고 3일 동안에 여기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정말로 기가 막혀요. 이제 이거를 위에 거를 기본선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 밑에를 회기선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주식은 이제 돌아오는 현상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또 내려왔어요. 자, 채권이 안전자산입니다. 고공행진 할 때는 당연히 증시가 못 갔어요. 좀 떨어지니까 나스닥이 오른 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과연 박스권 하단 깨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거 하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박스권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뭡니까? 당연히 증시는 다시 하락세겠죠. 정리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제가 봤을 때는 맞물리는 것 같아요. 어제 10년물 국채에 금리 하락도 있었고, 기술주체 단기 반등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PI, 오늘 밤 10시 반이죠. 우리나라 시간 내일 이제 나올 텐데, 이 CPI 발표 앞둔 관망세도 뭐 있겠죠. 오늘 국내 시장은 이거였다고 보여져요.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한 주시, 이것이 오히려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단기 반등세가 나왔다면 일단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 CPI를 앞둔 관망세가 퍼지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팔고 보자. 그리고 공매도 치고, 지금 뭐 공매도 비중은 전년 동기 기준으로 대비 거의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를 좀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CPI 발표를 앞두면서 실시간 환율도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장 막판에 결국은 지금 환율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1308원이었거든요.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도 이 변동폭이 상당히 컸는데, 결국은 오늘 1311원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9원까지 안 올라갔어요. 2원 정도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이 끝나갈수록 CPI를 일단 좀 확인해보자. 도대체. 확인하고. 자, 여기서 지금 미국 시장은 긴축 기대감 완화. 요렇게 가는 거고요. 시장은 요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일단 확인해보자. 첫 번째, 뭘 확인할 겁니까? 물가가 고착화되어 있는지. 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다음 달에도 CPI가 나와요,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가 4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4월 12일 날 소비자 물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 물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3월달 물가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월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CPI가 많이 안 내려왔어요. 6대 지금 뭐 7, 8, 9 이렇게 계속 내려왔는데 0.1%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약간 고착화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연준 스탠스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월에 확인을 해요. 3월에도 물가가 안 내려와서 물가 고착화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시장은 단기로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럼 4월에도 이거를 물가가 안 내려왔어요. 그럼 시장이 또 내려갈 것이냐? 안 내려갑니다. 네. 이때는. 왜냐하면 이때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버릴 겁니다. 네. 그러면 연준에서 다른 정책을 펼칠 공산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던 중립금리.
연준의 물가에 대한 목표는 2%대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 물가주의들을 도입해도 2.5%인데 3%대도 아마 정책적 전환을 좀 할 거예요. 네. 어떤 형태로든. 왜? 물가 고착화가 석 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생각하는 금리 인상은 없다는 겁니까?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 올해 3번 이상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지금 뱅크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연준도 이 부분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 쪽이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를 좀 보기 전에 자, 이게 참 오늘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투자 종합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들어서 역대급 매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들 오늘 역대급이었습니다. 선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벤트들이 많긴 해요. 이번 주에 상당히 이벤트들이 많은데 뭐 금요일 날 당장 미국의 양옵션 만기일도 있고 내일 크레마 법안도 있고 내일 삼성전자 주주총회도 있고요. 근데 2만 계약에서 이게 줄어든 겁니다. 지금 18,000계약으로. 네. 이 줄어든 거고 그다음에 양대 시장도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팔대서 역대급 매도세입니다. 역대급 매도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역대급 매도를 했느냐 분석을 해보면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네. 미국 시장은 전일 보니까 오히려 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를 조금 더 견인차를 했고 버텼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수나 선물 역대급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까지 같이 해버리면서 외인 수급이 저조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이번 주에 이슈들이 많고 시장을 살펴보자. 일단 팔자. 요렇게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4일 날 유럽의 크레마 법안 발표가 있고요. 15일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일 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양옵션 만기.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이벤트들이. 그 다음 주는요. FOMC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이제 뭐 내일까지는 좀 과대 낙폭이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 지수 모습을 보시죠. 제가 지금 그 생각하는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그때도 드렸지만 이렇게 갈 때 여기가 박스권 갈 때 좋습니다. 뭐 2600선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못 간다 그랬거든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증시 상단의 허들은 없다 올해는. 그리고 증시 등록 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증시 등록 과정이고 우리가 1분기 실적, 무역, 수지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제 출렁거림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단기 과대 낙폭으로 보면 2선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면 갈 때 못 가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내일 이렇게 단기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주관적인 생각은 오늘 정리를 해왔는데 내일 밑으로 한 번 더 과대 낙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과대 낙폭으로 갔을 때 오늘 대응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단기 반등세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장 특징 종목의 섹터는 좀 넘어가고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들은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잠깐 뭐 수급 20위권 내까지만 좀 보게 되면 자, 오늘 코스피 그 수급 20위권 내 뭐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자, 보십시오.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전장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여기 뭐 SDI 2차전지, 기아, 대한항공, LG이노텍, 네이버 뭐 전부 다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기판, 그죠? 다 시장의 지금 어떤 시가총액 상위의 주도주 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항상 골라라.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반대로 보면 여기가 버텨줬기 때문에 지수가 안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도 이제 고점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는 이미 경고 시그널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언론에서 잘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방송국에 있지만 뭐 지금 2차 전지가 과일이다. 이런 뉴스 플로우를 스트레이트 기사로 잘 내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상당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 기간을 확실히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우리가 성장성은 이제 논할 필요 없다. 이야기 매듭 지었고 2차 전지는 성장성은 좋습니다. 단지 이제 주가의 등락 과정인데 일단 성장성을 나버리고 내가 주식 사가지고 고점에서 물리면
피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좀 확보해 보고요. 자, 시장의 주도주들이 수급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두 가지일 텐데, 자, 오늘 지수로 보시죠. 내일 CPI가 나왔어요. 근데 고착화가 됐어요. 그러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흘러내리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흘러내릴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고착화가 나와서 물가가 안 내리더라도 연준에서 FOMC에서 조금 코멘트를 날려줘요. 지금 아마 그들도 머리가 치끈치끈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지금까지 연착륙 이야기하고 고용이 호조라고 난리치고 물가 잡다 금리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은행이 파산되고 물가는 고착화는 되고. 근데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책임에서 자유로우려면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이 금리 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고금리로 가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박차를 가한 경우가 없습니다. 40년 만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그거를 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한 3% 정도 올리고 올해 2% 정도 올렸으면 시장이 적응 기간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충격파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종목들을 좀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근데 책임론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이 도산으로 가니까 만약에 줄도산이 돼버리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면 금리는 인상을 하더라도 저는 금리 인상한다고 봅니다. 3월 달에도 0.2요. 지금 금리를 동결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냈어요. 금리 동결 가능성. 패드워치에 보게 되면 뭐 요즘은 볼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50bp 올린다는 게 7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툭 떨어졌어요. 38%까지. 그러다가 금리 동결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변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여기로 돌아와서 물가가 내일 만약에 고착화됐어요. 안 내렸는데 연준에서 어떻게? 코멘트를 긍정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조금 완화 분위기를 약간 냄새를 풍기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전략 후강으로 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긴축, 물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시장이 반하는 게 기업 줄도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줄도산이라고 좀 써보죠. IMF 때 이후에 처음 쓰는 건데 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있으니까 긴축을 어떻게 완화시켜주지 않겠느냐. 무슨 소리냐.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 맞게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자. 그냥 실리콘밸리 뱅크 그 하나의 기업의 문제일 뿐이다. 잠깐 시간을 할애하자면 제가 그 말씀드린 이제 명의복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금융체제는 IMF 때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캐캐묵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분도 3%밖에 보유하지 못해요. 금통위에서 허가를 해주면 10%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은행산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손보사나 자산운용사 이런 것만 갖고 있죠. 네. 대기업한테 주면 안 되겠죠. 국민들의 예금으로 당연히 기업 자금을 끌어다 쓸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쉽게 돈 꺼내 쓰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미국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도 퍼지는 건데 단지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사들은 여신, 수신, 외환, 대출 다 해요. 근데 미국의 은행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실리콘밸리 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에 뭐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런 영역들이 좀 많았어요. 단지 돌아와서 여기를 더 중요하게 보는 쪽도 있겠죠. 야, 뭐 줄도산은 알아서 해라. 이거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요 싸움인데 저는 요쪽에 조금 더 우위를 두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저는 오늘 밤에 나오겠지만 안 내린다고 보는 쪽이에요. 크게는. 지금까지는 지난달 빼고는 0.5, 0.6씩 내려왔어요. 언젠가는 금리와 물가가 데드 크로스가 되게 되면 연준의 그 피벗 기대감이 이제 무르익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데드 크로스가 안 됐죠. 물가가 안 내려오니까. 근데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기 힘들어요. 연준은. 연준 책임이죠. 기업 줄도사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내일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오늘 밤이죠.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연준의 코멘트. 그 한 방이 좀 기대되는 하루고요. 긴축을 약간 완화하는 발언을 막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 고착화가 확인되더라도 내일 이길 반등은 가능하다. 이 반등이 근데 찐 반등일 것이냐 이렇게 되면 찐 반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FOMC 때 다음 주죠. 한 번 더 확인 사살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확인 사살 딱 해줘야 됩니다.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물가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 요런 코멘트들, 요런 코멘트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그 CPI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이 오늘 두들겨 맞았습니다. 혹시나 안 떨어졌을까, 물가가 안 내려왔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내일 물가가 안 떨어졌더라도 저는 별로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단지 오히려 연준이 완화적인 코멘트를 해주면 시장은 단기 반등세가 나온다. 자, 빨리 명인의 해안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지수를 계속 켜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을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일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여러분도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 급여 2300선 여기까지 아까 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혹시나. 여기는 여러분들 적극 매수 구간입니다. 저는 여기 깨지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 2300선 이탈 시에는 적극 매수. 명일의 복귀 시간 이런 거 가야 되겠죠. 시장이 지금 자 보십시오. 오늘 딱 그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읽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준의 방향성이 뭐지? 근데 이거는 내일 돼봐야 돼요. 굉장히 민감히 반응합니다. 민감히 반응하는데 그 민감히 반응한 걸 일일이 따라갈 겁니까? 2300선 이탈하면 적극 매수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자, 오늘은 시간이 참 부족한 것 같네요. 이런 날은 좀 방송을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 빠르게 보시죠. 자,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원달러 환율의 모습인데요. 자, 아직 안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날 또 인터넷이 또 느립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11원이에요. 네. 아, 넘어갔네요. 자, 줄을 이제 미리 그어왔는데 오늘 1311원인데 이 원달러 환율은 여기가 지금 고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지 범위로 보면 1320원에서 1340원? 뭐 이 정도? 45원 이 정도인데 여기 오면 여지 없어요. 못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이게 위안거리예요. 원달러 환율까지 고공행진 원화 약세로 갔으면 시장은 더 안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달러 환율은 고점 달포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이게 좀 기대 런덕이고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내일 제거가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CPI는 나오면 제거예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내일 CPI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내린다. 저가 매수를 돌입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저가 매수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오늘 써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여기는 약간 스윙 접근. 매집 전략으로 좀 가시고.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은.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눌림목 공략을 이제 하시려고 하실 텐데 눌림목 공략에서 한 뭐 3, 4%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눌림목 공략보다는 스케일프가 맞고 저는 반대입니다. 2차 전지는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장기 투자. 이거 아니면 2차 전지에 메리트가 없어요. 장기 투자 해가야 되고 근데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오늘부터 내일까지 섹터별, 종목별 투자 기간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투자 기간을.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갖고 있어요. 고점에서 물린 건 물린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비중을 늘려갈 것이냐, 어느 정도 보유를 할 것이냐, 투자 기간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피로도가 상당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절을 하게 돼요. 자, 숲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만은 답은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에 있습니다. 자,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2차 전지, 제약바이오를 유심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성향에 맞게 가져가시되 투자 기간은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나한테는 이롭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CPI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늘 행복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